먼저 기호 2번 최재성 후보님부터 모두 발언을 시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재성 후보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총선 입법 권력 고체를 위해서 정권 교체를 완성하고 또 공교롭게 그 시기가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한 시동을 본격적으로 걸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민생 또 안보 또 한반도 평화 다 중요한 의제입니다. 민주당은 예외 없이 역대 총선에서 흔들리거나 당이 분열되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공천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화두입니다. 이것은 선결돼야 된 제도이고 조건입니다. 그래야 국정과 민생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시스템 공천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8월 25일 전당대회 이후 당대표를 배출한 사람들은 단수 공천에 대해서 시간이 갈수록 고민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공천 불안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6.13 지방선거 때까지 심판으로 자리 잡았던 의원들이 선수로 뛰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 민주당 총선 전에 분열되고 분당되었던 또 갈등했던 이것을 선결하고 가기 위해선 불가역적인 총선 공천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연구를 해왔고 이미 당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제 혁신안이. 그래서 당원과 대의원 아니면 이것을 개정할 수 없게 하면 이미 한 가지 제도로 우리는 실행을 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그 통로를 너무 쉽게 고치고 진행할 수 있게 해왔던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선결하고 가야 집권당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요. 준비된 혁신, 최재성이 그것을 해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해찬 후보님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해찬입니다. 여러분은 역사의 주역이십니다. 여러분이 땀과 헌신으로 제3기 민주정부를 만들어냈습니다. 지방선거 승리로 영남까지 민주세력의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껏 한반도 냉전의 완전한 종식, 적폐 청산과 민생 해결,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 현대적이고 민주적인 정당 건설 등 수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더 유능해져야 합니다. 집권 여당은 대통령과 함께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민주적이고 강력한 리더십, 유연한 협상력, 협치를 위한 노력이 조화를 이루어 좋은 성과를 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더 개혁적이어야 합니다. 개혁은 정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민생을 위한 것입니다. 정부 정책을 꼼꼼히 따지고 사회 구석구석을 잘 살펴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나아지게 할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고 혁신입니다. 셋째, 우리는 더 새로워져야 합니다. 유능하고 깨끗한 인물, 당원이 인정하고 국민이 원하는 인재들이 공직 후보로 추천되는 시스템을 완성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유럽과 달리 시민사회도 약하고 노동조합도 아주 약하고 언론은 매우 편향적인 상황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 총선 승리, 민주당의 재집권을 꼭 실현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호 8번 이종걸 후보님 모두 발언해 주시죠. 예, 존경하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 이종걸입니다. 국회에서 우리 조선 의원님 뵐 때마다 후생 가회, 장강의 뒷물이 안무를 밀어낸다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만큼 우리 후배 의원님들 뵐 때마다 세상 감탄하면서 제 자신을 담금질하는 계기로 삼습니다. 저희 종걸 민주당을 명실상부한 책임정당, 전국 집권정당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성공을 이끄는 견인차의 정당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대표에 출마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당을 제1당으로 또 집권당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압도적인 전국정당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보답할 차례입니다. 우리 2018년, 2019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019년에는 대연대 그리고 성장정책, 경제정책을 성공시켜야 합니다. 20년에는 압도적인 21대 총선의 승리를 다수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과감한 자기혁신, 혁신적인 당대표를 뽑아야 합니다. 저는 민주당을 더 혁신하겠습니다. 평당원에서 당대표까지, 중앙당에서 지방당까지, 공천에서 징계까지, 그리고 정책에서 헌법 개정까지 민주성, 투명성, 예측성, 공정성 원칙하에서 당내 민주주의의 CVID를 실현하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을 더 책임 정당으로 만들 것입니다. 과감한 개선과 반성의 야당으로 남아있는 체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실사구시의 당풍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주당을 확장시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는 국민과 더불어, 중도와 더불어, 그리고 당원, 중원을 더불어 두텁게 만드는 중심선거입니다. 의원님, 심판끈 메고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호 5번 김진표 후보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국민들에게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을까요? 이대로 가면 2020년 총선에서 또 한 번 승리할 수 있을까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유례없는 압승을 거두었습니다만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등골이 서늘해지는 두려움, 저 또한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총선은 경제총선입니다. 총선까지 남은 기간 1년 9개월, 그동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과를 만들어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 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엄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2018년은 우리 당의 민주적 기반을 튼튼히 재정비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당을 혁신해야만 다음 총선에서 확실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유능한 경제정당, 권리당원이 주인인 민주정당,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책정당, 항상 열려있는 always on 스마트 정당, 지방정권 교체에 부응하는 강력한 분권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당대표에 선출되면 곧바로 경제혁신본부, 정당혁신본부를 설치해서 이 5가지 약속 실천하겠습니다. 경제혁신본부는 당대표가 직접 본부장을 맡아 경제 문제를 챙기겠습니다. 정당혁신본부는 당내 최고 역량의 혁신동지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겠습니다. 특히 선거 1년 전인 내년 4월까지 공천 시스템을 만들고 공천룰을 상세하게 확정해서 공정성,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내겠습니다. 당정협의 과정에 초선 의원님들이 지금보다 더 골고루 참여해서 의원님들의 역할과 목소리가 폭넓게 반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성과 반드시 만들고 강한 민주당으로 재탄생하는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호 6번 송영길 후보님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민주당 기호 6번 송영길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한반도 정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한반도 경제 구상을 뒷받침할 당대표가 요구됩니다.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서 러시아 특사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북방정책을 뒷받침했던 저 송영길 준비되어 있는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새롭게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소득주도 성장, 혁신주도 성장, 그리고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를 국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연결시켜낼 수 있는 구체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인천광역시장으로서 종합행정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저 송영길이 국회를 일하게 만들고 내각을 일하게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구체적 경험과 경륜이 축적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우리 당을 하나로 통합시켜야 됩니다. 비문 친문을 넘어서야 됩니다. 지역을 넘어서야 합니다. 세대를 통합시켜야 됩니다. 저 송영길 평균 나이 63년 56세입니다. 호남 출신입니다. 영호남을 통합시켜내고 친문 비문을 통합시켜내겠습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족한 저를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영입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송영길이 원팀 민주당을 만들어서 선거 때마다 계보에 줄 서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고 공천에서 불이익을 당한 일 없도록 투명하게 공천 기준을 1년 전에 확정해서 대표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투명하게 당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이 당에 20년 들어와서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한번 해보지 않고 당을 위해 뛰어왔습니다. 지난번 컷오프 됐지만은 촛불 홍보단으로,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온몸을 다해 뛰어왔습니다. 이제 저 송영길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절실하게 요청드리고 여러분이 지지해 주신다면 당을 위해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승리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호 4번 박범계 후보님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범계 의원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존경하는 초선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당대표 출마 선언하니까 깜짝 놀라셨죠?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대중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계십니다. 제가 감히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2등, 3등 하고 있습니다. 저가 잘나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더 커진 민주당에 걸맞는 혁신하는 리더십,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 기라성 같은 우리 선배님들이 계시지만 돌아오는 2020년 총선을 어떠한 얼굴로, 어떠한 리더십으로 치를 것인가 자명합니다. 지루하기 짝이 없는 정당, 국민과 우리 당원 동지들의 시선을 붙들어 매질 못하는 정당, 그렇게 가서는 곤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강력한 국정 보좌는, 국정 지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당을 혁신하고 2020년 총선을 승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2022년 정권 재창출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너무나 메시지가 과잉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된 전략과 정책적 대안을 보신 적 있습니까? 메시지만 있을 뿐입니다. 당을 싱크탱크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공천, 누구나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공정한 공천은 당대표의 인격과 과거 경력이 묻어나는 공천이어야 됩니다. 누가 가장 공정한 공천을 할 수 있을까? 초선 의원님들 생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호 3번 김두관 후보님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내 기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호 3번 김두관입니다. 특별하게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회 동기 초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은 정말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이 맹렬한 첫 번째 과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 탄생이라는 첫 번째 과제를 훌륭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중앙 권력을 교체한 것입니다. 6.13 지방선거 압승을 통해서 지방 권력을 교체했습니다. 영남의 낡은 지역주의도 무너뜨렸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국회 권력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 민주당은 승리했지만 반쪽 승리였습니다. 정권 교체도 압도적 지방선거에도 야당의 발목을 잘 펴고 계획은 쉽게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번 당대표는 문재인 정부 성공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촛불혁명이 맹령한 나라다운 나라, 그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과를 만드는 유능한 협치 당대표, 당원과 지역의 권력을 높이는 분권 당대표, 민생과 당원의 현장을 살피는 현장 당대표, 마지막으로 2020년 압도적인 총선 승리를 만드는 승리 당대표가 필요합니다. 저는 마을이장이라는 풀풀이 자치의 현장에서 시작해서 기초와 강력지방정부, 내각, 당 지도부, 그리고 지금은 국회까지 지방행정과 중앙행정, 정당과 국회를 모두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 민주당이 더 국민 속으로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핵심을 저 김두관이 당원 여러분과 함께 확실하게 해내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두 발언 순서의 마지막입니다. 기호 1번 이인영 후보님의 모두 발언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귀한 자리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당대표 예비 경선에 출마한 이유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미래의 위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싶었습니다. 임박한 위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겨왔습니다. 또 잘해왔습니다. 우리의 자부심이 되었고 또 민주주의와 평화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경제를 우리가 잘못 대처하면 2020년 총선은 낙관적이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그리 진보가 등장할 것이고 침묵했던 보수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답은 변화와 혁신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변화하면 승리할 것이고 또 안주하면 패배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혁신하면 우리가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고 또 답보하면 후퇴의 길로 머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화와 혁신을 우리의 답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와 혁신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유연하고 또 능력 있는 진보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 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0년에서 12년 사이에 우리는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우리 당 제1차 진보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성공했습니다. 이제 우리 당 제2차 진보의 길은 경제 진보의 길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자영업과 함께 할 수 있는 상생 분배의 경제, 그리고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로 가서 저소득 임금 생활자 비정규직과 분명하게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담대한 평화를 통해서 한반도 대도약과 또 공정 번영의 길을 확실하게 선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더십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8분 후보님들의 모두 발언 모두 잘 들었습니다.